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었던 요 요 이미지들은, 요 필터들은요, 그 학습이 되지 않은 가중치들을 그 시각화한 거였었고요. 그 위쪽에 그렸던 게 있어요. 그 위쪽에 그렸던 이 가중치들, 이 필터들은, 이 32개의 필터죠. 이 32개의 필터들은 훈련이 끝난 가중치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좀 밝게 보일 거고요. 여기서는 이쪽 부분이 밝게 보일 거예요. 아마도 이런 32개의 필터를 이 구두 이미지, 앵클 부츠 이미지가 지나갔을 때 각각의 필터들은 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 이미지 통과한 거에 그 결과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결과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야 돼요. 근데 훈련이 끝난 전체 모델을 사용을 해버리면 프리딕트 메서드는 확률값을 리턴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어, 어. 우리가 필요한 레이어는 딱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요 첫 번째 훈련이 끝난 이 첫 번째 합성곱 레이어에다가 여기다 인풋으로 아까 그 보셨던 구두 이미지를 여기다 넣었을 때 얘가 리턴해주는 얘가 리턴해주는 게 있겠죠. 얘가 리턴해주는 게 28 곱하기 28 그리고 32장의 이미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시각화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층만 가지고 있는 모델을 새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모델에서 리턴해주는, 그 모델에서 리턴해주는 32장의 28 곱하기 28 모양의 그 배열들을 시각화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할 건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든 전체 신경망에다가 아까처럼 생긴 이런 이미지를 쭉 하고 끝까지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 그 신경망에서 리턴해 주는 거는 10개의 확률들을 리턴을 해줘요. 어, 0번 아이템이 될 확률부터 9번째 아이템이 될 확률까지 10개의 확률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10개의 확률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만 뚝 떼어낼 수 있으면 신경망에서 여기만 딱 떼어낼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구두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이런 모양으로 리턴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이미지가 전부 몇 개가 생길 거냐면 32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리턴 받아서 얘네들을 시각화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계층만, 훈련이 끝난 이 레이어만 딱 떼어내는 게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아까 모델부터 다시 보면은요, 모델부터 다시 보시면, 모델은 시퀀셜이라고 하는 객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레이어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이어스는 인풋을 보여주지 않아요. 인풋 없이 컨볼루션 레이어부터 보여줍니다. 그럼 인풋에 대한 정보는 모델이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어요. 인풋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퍼티가 뭐냐면 인풋이에요. 인풋을 잠시만요. 인풋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풋이 아니었나? 인풋 인풋치가 따로 있군요. 네. 인풋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인풋치를 보시면 케라스 텐서라고 되어 있죠. 텐서인데 모양이 28, 28, 그 다음에 1.
채널이 1, 흑백 이미지였으니까 이런 인풋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인풋으로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를 할 거죠.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인풋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인풋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스들 중에서 이 레이어스들 중에서 이 첫 번째 층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필요한 거예요. 요거 두 개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까요? 컨브 첫 번째 컨볼루션이니까 컨브 1번이라고 할게요. 컨브 1번 아웃풋 이렇게 할게요. 아웃풋 케라스에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 여기에다가 아규먼트를 주시는데 우리 훈련이 끝난 모델 있죠. 훈련이 끝난 모델의 인풋을 여기다 주고요. 여기다 주고 그다음에 모델의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었죠.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첫 번째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레이어스 0번, 0번 그리고 여기서 아웃풋을 줘야 돼요. 이런 인풋이 들어가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속성들 중에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까요? 모델 레이어스 0번 점 해보시면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아웃풋이가 없다고. 아웃풋인가? 네. 아웃풋이군요. 아웃풋. 죄송합니다. 네. 어떤 거는 S가 있고 어떤 거는 S가 없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네요. 각각의 레이어들마다 아웃풋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속성이 뭐냐면 28 곱하기 28, 32. 이런 텐서로 아웃풋이 나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연결해 준 거예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인풋,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리턴해주는 텐서. 이렇게 해서 모델을 지금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를 만들어 주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가 어떤 타입이냐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면 1번 언더스코어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를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요. 펑셔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펑셔널. 그러니까 얘는 객체인데 펑션처럼 호출할 수 있는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펑셔널 API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전에 봤었던 펑셔널 API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펑셔널 API 객체에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피처 맵들이 나오게 돼요. 컴브 1번, 컴브 1번, 아웃풋,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리딕트 메서드가 있어요. 우린 여기다 뭘 준다? 여기에다가 이미지 한 장을 줄 거예요. 근데 이미지 한 장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요. x 테스트 스케일드 0번이라고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차원 배열로 주시면 안 되고요. 4차원 배열로 주셔야 돼요. 신경망 여기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슬라이싱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모양 보시면 알아요. 모양 보시면.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28 곱하기 28 채널 개수는 한 개인 이미지가 들어가는 건데 앞에가 none 이렇게 돼 있죠. 몇 차원 배열이에요? 4차원 배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여기가 1이면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2면 이미지 두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이미지 두 장 한꺼번에 넣었잖아요. 합성 오전에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니라 텐서플로우 직접 이용해서 합성곱 계산하는 거 할 때 이미지 두 장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미지 두 장을 두 개의 필터에다가 넣어서 합성곱을 하니까 전체 출력이 네 개가 나온 거 보여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차이나 이미지하고 플라워 이미지하고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그 케라스는 이 신경망은요. 신경망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샘플이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샘플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미지정이에요. 앞에 차원의 개수가 미지정이에요.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4만 8천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넘겨주는 텐서의 모양은 넘겨주는 텐서의 모양은 반드시 4차원 모양으로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4차원 모양으로 넘겨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슬라이싱이 아니라 프리딕트를 하실 때 프리딕트를 하실 때 여기가 슬라이싱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모양이 뭐가 돼요? 얘는 모양이 3차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양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나요. 자, 요거 호출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X, 테스트, 스케일드, 0번이라고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죄송합니다. 여기 쉐입까지 쓸게요. 숫자가 너무 많죠.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은 X 테스트 스케일드인데 여기를 이 슬라이싱으로 쉐입을 쓰는 거는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 한 장이에요. 똑같은 이미지 한 장인데 얘는 인덱싱을 했기 때문에 3차원 배열인 거고요. 얘는 슬라이싱을 했기 때문에 원소 한 개짜리 4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신경망에다가 넣어줄 때에는 프리딕트를 하거나 이렇게 신경망에 넣어줄 때는 몇 차원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인풋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맞게끔 이 모양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넣으면 얘를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차원 텐서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양이 맞지 않아서 얘가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 한 장이더라도 슬라이싱으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피처 맵스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받았어요. 리턴 받는 거는 금방 끝납니다. 얘의 모양을 보죠. 피처 맵스의 모양을 보시면요. 모양을 보시면 28 곱하기 28짜리가 몇 개가 나왔어요? 32개. 왜 그러냐면 필터가 32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앞에 들어간 이미지는 한 장밖에 없었으니까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28 곱하기 28짜리 이미지들이 32장이 나온 거예요.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자, 여기 주의하실 거, 여기에 프리딕트 메서, 잠시만, 여기다 써줄까요? 주의.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넘겨주셔야 되냐면, 여기는 미지정, 그러니까 한 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그냥 넌이라고 쓰잖아요. 넌, 그 다음에 하이트, 위드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널, 개수, N 채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편서를 전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차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4차원 모양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인덱싱이 아니라 슬라이싱을 사용한 거다는 거예요. 요거 같이 보시면 돼요. 인덱싱을 사용했을 때는 원수 한 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3차원 텐서가 되는 거고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4차원 텐서가 돼요. 그리고 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그 신경망의 인풋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신경망의 인풋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이런 모양. 그래서 사실 여기는 샘플 개수예요. 샘플 개수. 샘플 개수. 샘플 개수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none이라고 써져 있는 것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야 이렇게 리턴 값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리턴 값이 제대로 나오고요. 우리가 그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플러스 피처 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요. 아규먼트는 피처 fmaps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그릴 거냐, 가로로 몇 개 그리고 세로로 몇 개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할 거는 여기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만큼 서브 플롯들을 만들 거예요. 피겨 엑시스 plt 서브 플러츠 이렇게 만들 거고요. 로우 개수 그대로, 컬럼 개수 그대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전달받은 로우의 개수를 서브 플러스의 로우의 개수로, 전달받은 컬럼의 개수를 서브 플러스의 컬럼의 개수로 만들 거예요. 만들 거고요. 피겨 사이즈는 전부 다 고정을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고정을 좀 시킬게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겠습니다. in, range. 여기서는 로우의 개수만큼 처음에 반복하면 되고요. i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하는 거는 뭐의 개수만큼 반복하시면 되냐면 컬럼의 개수만큼 반복하시면 돼요.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곱하기 아까 처음에는 곱하기 8을 했었죠.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거는 컬럼 개수예요. 더하기 J. 이렇게 인덱스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릴 때는 i번째, j번째. 이 i, j라고 하는 게 서브 플롯들의 인덱스가 돼요. 여기에다가 I am show를 할 건데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미지는 fmaps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 한 장이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이미지 한 장이라고만 생각할 거니까 여기 첫 번째 인덱스는 무조건 0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fmaps의 인덱스 0번, 세로 길이는 28, 가로 길이 28, 요거는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인덱스는 전부 다 슬라이싱 하겠다. 세 번째 인덱스도 전부 다 슬라이싱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과한 이미지가 32장이 나오죠. 이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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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거잖아요. 그죠? 이게 0부터 31까지 변할 거예요. 0부터 31까지 변하는 숫자가 여기 있는 IDX죠. IDX.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엑시스를 끌 때에는 IJ, 그다음에 엑시스 소괄호 오프 이렇게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서 plt.show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시면은요. 플럿, 피처 맵스, fmap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우리가 위에서 계산한 피처 맵스를 주시면 되고요. 로우는 32개잖아요. 48, 32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로우 4개, 컬럼 8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좀 밝은 부분들이 저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저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어둡게만 보이면 여기 컬러 맵을 조금 바꾸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함수를 만드실 때 컬러 맵을, plt 컬러 맵 그레이로 한번 써볼게요. 그레이로 쓰시고, 바이너리가 아니라 그레이로 쓰겠습니다. 어, 밝은 부분, 이렇게 하면 흰색 부분이 물체가 흰색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바이너리라고 쓰는 경우는 배경이 흰색이 되고 물체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였었고요. 그레이라고 하는 스케일을 보시면 바탕이 검은색이 되고 물체가 있는 부분이 흰색, 좀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반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가 찾았던 필터들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이런 각각의 필터들은 똑같은 신발 이미지에서 이런 특징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찾았던 첫 번째 필터 볼게요. 첫 번째 필터는 이쪽 부분이 좀 밝았나요? 두 번째는 여기가 밝았나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밝네요. 그죠? 이런 필터들이 있었고, 이런 필터들이 이미지를 볼 때에는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좀 전체적으로 밝게 보이는, 가운데 쪽이 전체적으로 밝게 보이는 녀석, 여기는 요 가로선 부분이 좀 밝게 보이는 녀석, 여기는 테두리 쪽이 좀 밝게 보이는 녀석, 여기는 이 녀석이 밝게 보이는 녀석. 이게 합성곱의 그런 효과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된 각각의 가중치들로 필터들이 이미지를 합성곱을 했을 때 그 필터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밝은 부분이나 흐릿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훈련된 가중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보이긴 할 거예요. 어떤 것들은 구두의 이미지가 온전하게 좀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구두에서 테두리 부분만 조금 보이는 그런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컬러 맵을 조금 바꿔보시면, 바이너리로 바꿔보시면 반전된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여기를 바이너리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면 반전된 이미지로, 반전된 이미지.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전돼서 보입니다. 각각의 필터들이 대략 구두의 어떤 특징들을 보고 있죠. 구두의 어떤 특징들을 보고 있어요. 네. 이게 합성곱이다라는 그런 내용.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신경망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신경망. 네. 두 번째 신경망을 통과를 시켰을 때에는 두 번째 신경망도 똑같이 3 곱하기 3이었지 않나요? 근데 거기는 필터가 몇 개가 있었냐면 64개가 있었죠. 두 번째 신경망이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의 특징들을 한번 시각화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합성곡, 합성곡층을 통과한 이미지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인풋하고요. 두 번째 합성곡만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합성곡만. 그럼 모델을 다음과 같이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컴브 to, output 이렇게 만들게요. 테라스, 모델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훈련 끝난 모델 가지고 하셔야 돼요. 모델에 인풋이 있을 거예요. 여기선 인풋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요. 제가 인덱스를 기억을 못해서 위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여기를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자, 레이어스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인풋이 있었고요. 모델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인덱스 보겠습니다. 인덱스 0번. 컨버, 컨볼루션 2D. 인덱스 1번. 맥스 플링. 인덱스 2번. 인덱스 2번이 두 번째 컨볼루션이죠. 이해되세요? 레이얼스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2번이 뭐냐면 두 번째 컨볼루션 2D 레이어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모델에서 모델에서 레이얼스에서 인덱스 2번.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가면 되냐면 아웃풋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28 곱하기 28 이미지들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되고 나가는 거는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내보내주는 걸로 나가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서 두 번째 피처맵스 2라고 할까요? 피처맵스 2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컨볼루션 레이어 두 번째 아웃풋에서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테스트 스케일들을 앞에서 하나만 선택하겠다라고 슬라이싱해서 넘겨주시면 계산 금방 끝났죠. 계산이 금방 끝났는데 여기에 모양을 출력해보면 이거 모양 어떻게 돼야 맞을까요? 풀링은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풀링은 지나지 않았으니까 28 곱하기 28이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모델로 들어가는 녀석은 28, 그 다음에 채널 한 개짜리.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죠. 이런 녀석이 들어가요. 이런 녀석이 들어가는데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는 필터가 몇 개가 있었던 녀석이죠? 필터가 64개가 있었던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가 64개의 필터들을 지나죠. 여기서 지나서 2차원 이미지 하나, 여기 지나서 2차원 이미지 하나, 다른 필터 지나서도 2차원 이미지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 모양은 이미지는 한 개가 들어갔고 세로 길이 28이고 가로 길이 28이고 그럼 전체 개수는 64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야만 돼요.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14라고 되어 있군요. 14라고 되어 있군요.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버리니까 중간에 플링층이 들어간 부분이요. 플링층이 들어갔네요. 인풋하고 아웃풋만 연결하니까 중간에 있는 플링층도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실수를 했네요. 네. 보니까 인풋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컨볼루션 2만 연결을 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맥스 플링도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14 곱하기 14로 줄어들어 있어요. 14 곱하기 14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중간에 그걸 통과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64개를 우리가 출력을 해봐야 돼요. 64개를 출력을 해봐야 되니까 아까 우리 만들었던 함수 있죠. 플롯 피처 맵스에서 fmaps라고 하는 변수에는 피처 맵스 2번을 넘겨주시면 되고요. 64개니까 8864로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우 8개, 컬럼 8개 이렇게만 계산해서 그려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 희미해서 잘 안 보이긴 하죠. 전부 다 우리가 흰색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볼게요.
이런 부분을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찾아낸 거고요. 이런 부분을 찾아낸 거고, 이런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이 그 구두의 어떤 특징들, 외곽선의 특징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죠?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구두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특징들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그런 피처들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요, 구두 전체의 어떤 윤곽이 아니라 구두에서도 어떤 특정 테두리의 어떤 특징들만 뽑아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를 시각화한 거에서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신경망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뭐 조합을 해본다거나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렇게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혹은 어,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 그걸 피처맵이라고 하면 피처맵. 그런 특징들을 각각의 필터들이 찾아내서 얘네들이 서로, 나중에는 얘네들이 그런 특징들이 조합이 됨으로써 얘가 어떤 카테고리의 이미지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다. 어, 우리가 뭐 가로선을 그 특징을 찾아내라, 세로선을 특징을 찾아내라, 이런 거를 가중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진 않았잖아요. 그냥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신경망의 모습만 먼저 만들어 놓고, 컨볼루션을 몇 개를 할 건지, 풀링은 몇 번을 할 건지, 이런 과정만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거기다가 훈련시킬 이미지들을 그 신경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망이 에포크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가중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로선을 찾겠다, 세로선을 찾겠다, 대각선을 찾겠다, 이런 그 어떤 가중치들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들이, 그래서 찾은 필터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가중치 훈련시키는 것까지를, 가중치들에 대한 시각화와, 그리고 그 각각의 필터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 모습들을 저희가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8장, 그래서 8장의 내용이 다 끝났고 합성법에 대한 얘기도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 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쉬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제가 과제를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문제만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깃허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